매년 3,000명의 어르신들이 욕실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십니다. 내일 그 주인공이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깨끗하게 씻으시는데 왜 욕실에서 쓰러지실까요? 안녕하세요. 35년차 의사 박건우입니다. 한국 어르신 10명 중 9명이 전혀 알지 못하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만약 이 중요한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70대에 요양원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매일 이 한 곳을 단 5분 동안 자극하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영자 할머니의 따님이 울면서 제게 전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자꾸 넘어져요. 이제 요양원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나쁜 딸일까요? 할머니는 딸의 말에 더 슬퍼하셨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지만 지팡이 없이는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상황이셨으니까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샤워하실 때 이 한 곳을 이렇게 5분만 씻으세요. 딱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 후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 혼자 걸어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씻기만 했을 뿐인데 정말 감사해요.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부위는 대체 어디일까요?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흔히 생각하는 그 어떤 곳도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 비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게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샤워 후에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그 중요한 부위들을 5위부터 차례대로 공개합니다. 5위. 손바닥 여러분은 하루에 손을 몇 번 씻으시나요? 밥 먹기 전에, 화장실 다녀와서, 외출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매일같이 씻으실 겁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 100명 중 97명이 손을 잘못 씻고 있습니다. 5위는 바로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이요? 그건 당연히 씻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단순히 씻는 것과 제대로 씻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의 환자분 중 대전에 사시는 김만수 할아버지 72세가 계셨습니다. 속 화가 안 돼서 10년 동안 약을 드셨어요. 늘 속이 더부룩하고 밥만 먹으면 최악의 일수였죠. 5군데 병원을 다녔지만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손바닥을 살펴보니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샤워하실 때 손바닥을 이렇게 씻어보세요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2주 후 할아버지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속이 정말 편해요. 밥이 술술 넘어가요.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왜 손바닥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손바닥에는 7,000개의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야구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만큼 많은 신경이 손바닥 하나에 모여있는 셈입니다. 이 신경들이 어디로 연결될까요? 위간, 심장, 폐 등 우리 몸속 모든 장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은 우리 몸의 지도와 같습니다. 손바닥만 제대로 자극해도 온몸이 깨어납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본에서 100세 이상 장수하신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그중 90명이 매일 손바닥을 자극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명 중 9명이죠? 미국 연구팀 역시 손바닥을 제대로 자극하면 몸속 혈액순환이 무려 34% 더 활발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맑아지고 소화가 잘 되며 잠도 깊이 잘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손바닥을 30초 동안 박수치세요. 짝짝짝짝 소리가 나도록 힘차게요. 그러면 손바닥이 따뜻해지면서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두 번째,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를 꾹 눌러주세요. 여기가 바로 합곡혈입니다. 이름은 어려워도 찾기는 쉽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이죠. 이곳을 5초씩 눌러주세요. 소화가 안 될 때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30초 박수, 5초 지압, 1분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영희 할머니 67세는 밤마다 손발이 저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새벽 3시만 되면 깨서 아침까지 뒤척이셨고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죠. 제가 손바닥 씻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주 후 할머니는 웃는 얼굴로 제게 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정말 푹 잤어요. 믿기지 않아요. 손바닥만 제대로 씻어도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4위, 오금 무릎 뒤. 자, 이제 여러분의 다리를 한번 보세요.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나요?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자국이 그대로 남는다면요? 작년에 인천에 사시는 정수민 할아버지 68세께서 다리가 붓는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불과 2주 후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단 2주 만에요. 그는 말씀하셨죠. 선생님,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것은 사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무릎이 아닙니다. 발목도 아니죠. 여러분이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씻어본 적 없는 무릎 뒤쪽에 숨어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독이 쌓입니다. 독이 쌓이면 다리가 붓고 무릎이 아프며 2주 만에 지팡이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이곳이 막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오금도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위는 무릎 뒤, 정확히는 오금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뒤쪽에 움푹 들어간 곳이 보이시죠? 거기가 바로 오금입니다. 이곳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딱딱한가요? 차가운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다리에는 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금은 다리의 하수구와 같습니다. 우리 다리에 쌓인 더러운 물을 배출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의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역류하는 것처럼 오금이 막히면 다리에 독이 쌓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수민 할아버지 68세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다리가 부어서 오셨던 분이요. 제가 할아버지의 오금을 만져보니 시멘트처럼 딱딱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막혀서 그래요. 샤워하실 때 이곳에 따뜻한 물을 30초만 쏘이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3주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오셨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가벼워요. 계단도 오를 수 있어요. 지팡이도 안 써도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금에는 림프절이 있습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쓰레기통입니다. 몸속의 나쁜 노폐물들을 모아서 버리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이 막히면 쓰레기를 버릴 수 없게 되고 그 쓰레기가 다리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독일 연구팀은 오금을 단 1분만 자극해도 림프액 순환이 2배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막혔던 하수구가 시원하게 뚫리는 것과 같죠. 하버드 연구팀도 조사했습니다. 오금이 막힌 사람은 다리가 부을 위험이 6배나 높다고 합니다. 다리가 붓는 10명 중 6명은 오금의 문제 때문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정형외과 학회에서도 발표했습니다. 오금을 꾸준히 관리한 사람들은 무릎 관절염 발병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요. 10명 중 5명이 무릎 통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 쉽습니다. 첫 번째, 샤워하실 때 샤워기를 오금에 대세요. 따뜻한 물을 30초만 쏘이세요. 물줄기가 오금을 직접 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막혔던 것이 뚫립니다. 두 번째, 손가락으로 오금을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요. 30초면 됩니다. 아프지 않게 살살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더 할 것 없습니다. 물 30초, 손 30초. 총 1분이면 끝납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명자 할머니 71세는 10년 동안 다리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부었고 양말을 벗어도 자국이 1시간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나이 탓이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할머니께 오금 씻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주 후 할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양말 자국이 안 남아요. 다리가 정말 가벼워요. 이게 진짜 되네요. 오금만 뚫어도 다리가 20년은 젊어집니다. 3위, 사타구니, 서해부. 하지만 여러분, 다리만 젊어진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아프지 않으세요?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이 세 번째 부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그것도 샤워하실 때 딱 1분이면 됩니다. 작년에 광주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 73세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화장실을 5번이나 가요. 잠을 전혀 못 자겠어요. 그는 너무나 피곤해 보였습니다. 제가 3위 부위를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딱 한 번만 가요. 아침까지 푹 잡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이가 들면 꼭 문제가 생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국 어르신 10명 중 9명이 이곳을 씻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3위는 바로 사타구니입니다. 네, 사타구니요? 놀라셨죠?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곳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타구니를 의학 용어로는 서해부라고 합니다. 이곳이 막히면 하체가 죽습니다.
하체가 죽으면 걸을 수 없습니다. 걸을 수 없으면 요양원에 가게 되는 겁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 73세, 밤에 화장실을 5번 가시던 분 기억하시죠? 할아버지께서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사타구니를 만져보니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문제입니다. 샤워하실 때 사타구니에 따뜻한 물을 쏘이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한 달 후 할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한 번만 가요. 그리고 다리가 따뜻해졌어요. 예전엔 항상 차가웠는데 비밀이 무엇일까요? 사타구니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위에서 내려오는 피와 아래에서 올라가는 피가 만나는 교차로이죠. 이곳이 막히면 상하체의 연결이 단절됩니다. 하체에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하체가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사타구니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림프절이 있습니다. 콩알만한 림프절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곳이죠. 이곳은 우리 면역력의 약 70%를 담당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발표했습니다. 사타구니 림프절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요. 감기도 덜 걸리고 암도 덜 걸린다고 합니다. 영국 연구팀도 조사했습니다. 사타구니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은 하체가 차가울 위험이 7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력은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하죠. 국내 의과대학에서도 발표했습니다. 사타구니를 꾸준히 자극한 사람들은 8년 더 오래 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75세까지 걷던 사람이 83세까지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샤워할 때 사타구니에 따뜻한 물을 30초 동안 쏘이세요. 벤티 라인을 따라 왼쪽과 오른쪽 모두요. 뜨끈한 물이 사타구니를 깨워줄 겁니다. 두 번째, 양손으로 사타구니를 살살 눌러주세요. 5초씩 5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아프지 않게 기분 좋을 정도로만요. 네 번째,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쓸어내리세요. 10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막혔던 것이 뚫릴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물 30초, 누르기 30초, 쓸기 30초, 총 1분 30초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 69세는 다리가 너무 차가워서 여름에도 내복을 입으셨습니다. 겨울에는 전기장판 없이는 잠을 못 주무셨죠. 병원에 가면 늘 나이 들면 그래요 라는 말만 들으셨답니다. 제가 할머니께 사타구니 씻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주 후 할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따뜻해요. 어젯밤에 전기장판도 안 켜고 잤어요? 기적 같아요. 사타구니만 뚫어도 하체에 온기가 켜집니다. 혹시 하체가 항상 차가우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타구니도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2위, 목덜미. 하지만 여러분, 하체가 따뜻해졌다고 해도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혹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지 않으신가요?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요.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데 나오지 않고요.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둔 적도 있으신가요? 이게 다 나이 먹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2위 부위 때문입니다. 2위 부위는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을 책임집니다. 이곳이 막히면 뇌에 피가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뇌에 피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치매로 이어지죠. 작년에 대전에 사시는 한 할머니 70세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해요. 이러다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요? 불안해하셨죠? 할머니의 목을 만져보니 목덜미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바로 여기 때문이에요. 이곳만 풀어주면 됩니다. 2위, 이곳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2위는 바로 목덜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목 뒤를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한가요? 돌처럼 굳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뇌에는 피가 제대로 흐르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의 박순례 할머니 70세는 요즘 자꾸 깜빡한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손주들 이름도 헷갈려요. 이러다가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의 목덜미를 만져보니 전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단단히 뭉쳐 있었습니다. 할머니 목 때문이에요. 여기가 막혀서 뇌에 피가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죠. 먹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할매언니, 목은 뇌로 가는 마지막 길목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뇌가 굽는 것과 같아요. 왜 목덜미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목덜미는 뇌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우리 뇌는 피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피가 지나가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덜미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뇌가 굶게 됩니다. 뇌가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깜빡깜빡하고 어지럽고 결국 치매가 찾아옵니다.
미국 스탠포드 병원에서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목덜미가 굳어 있는 사람은 뇌로 가는 혈액량이 무려 37%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막힌 셈이죠. 게다가 치매에 걸릴 위험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미국 의학 저널에서도 발표했습니다. 목덜미를 따뜻하게 자극한 사람들은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요. 10명 중 5명이 뇌졸중을 피한 것입니다. 일본 국립병원에서도 조사했습니다. 목덜미를 1분만 마사지해도 뇌로 가는 혈액량이 43%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죠. 치매 환자들을 조사했을 때는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치매 환자 100명 중 70명이 목덜미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 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정말 쉽습니다. 첫 번째, 샤워하실 때 뜨끈한 물을 목덜미에 1분 동안 쏘이세요. 물줄기가 목덜미를 직접 때리도록 하세요. 그러면 굳었던 근육이 풀어질 겁니다. 두 번째, 샤워를 마치고 양손으로 목덜미를 주물러 주세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아프지 않게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만 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물 1분, 손 마사지 1분,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박순례 할머니께 목덜미 씻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정말 맑아요. 손주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아요. 깜빡하는 일이 확 줄었어요. 목덜미만 풀어줘도 머리가 맑아지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애니비, 명치, 가슴 한가운데. 하지만 여러분, 머리가 맑아져도 마음이 불안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밤에 뒤척이지는 않으세요? 자다가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하지는 않으신가요? 이 모든 것이 1위 부위 때문입니다. 1위 부위는 우리 몸의 보일러실입니다. 이곳이 차가워지면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이곳이 굳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럼 잠도 잘 수 없고 화가 나고 걱정도 많아지죠. 한국 사람 100명 중 3~4명이 이곳에 응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곳을 씻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서울에 사시는 한 할머니 68세께서 오셨습니다. 선생님, 30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약 없이는 잠들지 못하고 심지어 요즘은 약도 잘 듣지 않아요. 제가 할머니의 가슴, 정확히는 명치를 만져보니 돌덩이가 박혀 있는 것처럼 딱딱했습니다. 할매언이 바로 여기 때문이에요. 1위, 이곳은 생명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끝납니다. 이곳만 제대로 알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1위는 바로 명치입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한번 눌러보세요. 갈비뼈가 끝나는 지점에 움푹 들어간 곳이 보이시죠? 거기가 바로 명치입니다.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아프신가요? 딱딱한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조명숙 할머니 68세는 30년 동안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선생님, 수면제 없이는 1시간도 못 자요. 이제는 수면제도 효과가 없어요. 어떡하죠? 제가 할머니의 명치를 눌렀더니 할머니께서 아! 하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쇠덩어리처럼 단단했으니까요. 할머니, 여기 때문이에요. 30년 동안 쌓인 것들이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할머니는 의아해하셨죠. 명치요? 그게 불면증과 무슨 상관이에요? 할머니, 명치는 우리 몸의 보일러실과 같아요. 이곳이 꺼지면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명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명치는 우리 몸의 중앙통제실입니다. 스트레스, 면역, 소화 등 모든 것이 이곳에서 조절됩니다. 화가 나면 이곳이 뜨거워지고 슬프면 이곳이 무거워지며 걱정이 많으면 이곳이 굳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흔한 화병 아시죠? 화가 쌓여서 생기는 병입니다. 화병 환자 100명을 조사했더니 그중 14명이 명치에 딱딱한 응어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병원에서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명치가 긴장되어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엄청나게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소화가 안 되며 화를 많이 내게 된다는 것이죠. 영국 옥스퍼드 연구팀도 조사했습니다. 명치를 풀어준 사람들은 면역력이 10배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감기도 덜 걸리고 암도 덜 걸린다는 뜻이죠. 국내 의과대학에서도 발표했습니다. 명치를 1분만 마사지해도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경활동이 2배 이상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더욱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치를 자극한 사람들은 장이 건강해지고 장내 유익균이 무려 6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매일 명치를 자극한 사람들은 2주 만에 72%가 숙면을 취하되었다고 합니다. 10명 중 6명이 잠을 되찾은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정말 쉽습니다. 첫 번째, 샤워를 마치고 명치에 따뜻한 손을 대세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아프지 않게 따뜻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코로요. 그리고 입으로 후 하고 길게 내뱉으세요. 배가 쑥 들어가게요. 이 동작을 5번만 반복하세요. 정말 간단하죠. 마사지 1분, 숨쉬기 1분, 총 2분이면 끝납니다. 조명숙 할머니께 명치 씻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주 후 할머니께서 전화가 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수면제 안 먹고 잤어요. 그것도 정말 푹 잤어요. 믿기지 않아요. 분당 병원에 87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30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다가 명치 마사지 2주 만에 완전히 완치되셨답니다. 명치는 단순한 부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 보일러입니다. 지금 당장 명치를 눌러보세요.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샤워 후에 꼭 명치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정리 및 행동 촉구 여러분,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손바닥, 온몸의 장기와 연결된 7,000개의 신경이 있는 곳입니다. 박수 30초, 합곡혈 누르기 5초, 소화가 좋아집니다. 오금, 다리의 하수구입니다. 따뜻한 물 30초, 손으로 돌리기 30초,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사타구니, 상하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입니다. 따뜻한 물 30초, 누르기 30초, 쓸기 30초, 하체가 따뜻해집니다. 목덜미, 뇌로 가는 마지막 길목입니다. 뜨끈한 물 1분, 마사지 1분, 머리가 맑아집니다. 명치, 우리 몸의 중앙 보일러실입니다. 마사지 1분, 깊은 숨 4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단 5분입니다. 하루 도분이 여러분을 100세까지 데려갈 겁니다. 제가 35년간 6만 명의 환자를 연구한 결과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비싼 영양제도 힘든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샤워하실 때 이 5곳만 제대로 자극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후면 여러분의 몸이 확연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볍고 계단 오르는 것이 힘들지 않으며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될 겁니다. 2달 후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요즘 뭐 하세요? 왜 이렇게 건강해 보여요? 그때 이 영상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부산의 이영자 할머니 69세는 요양원 가기 직전이었지만 지금은 혼자 버스를 타고 시장에 다니십니다. 대전의 김만수 할아버지 72세는 소화불량 때문에 약을 달고 사셨지만 지금은 식사를 맛있게 즐기십니다. 광주의 김철수 할아버지 73세는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쳤지만 지금은 아침까지 푹 주무십니다. 대구의 이순자 할머니 69세는 한여름에도 내복을 입으셨지만 지금은 몸이 따뜻해지셨습니다. 대전의 박순례 할머니 70세는 이름도 자주 잊으셨지만 지금은 머리가 또렷해지셨습니다. 서울의 조명숙 할머니 68세는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셨지만 지금은 약 없이도 잘 주무십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 매일 5분씩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양원에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샤워할 때 이 5곳을 기억하세요.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5곳이 여러분의 삶을 살릴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35년간 제가 모은 건강 비밀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부모님을 요양원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보내주세요. 이거 한번 봐요. 정말 좋더라. 이렇게요. 함께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샤워할 때 5분. 이것이 여러분을 100세까지 데려갈 겁니다.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감사합니다.